자, 이번 시간은요, 절삭 공구의 수명 및 마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공구의 수명 및 마멸. 공구의 수명. 공구의 수명은, 최초 가공을 시작해서 마모가 진행이 될 텐데, 마모된 절삭 공구를 연삭기에 처음, 날을 세우기 위해서 재생하는, 날을 처음 재생하는 그 시기까지를 공구 수명으로 잡습니다. 공구 수명을 잡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공구 수명은 처음 가공을 시작을 해서 마모된 절삭 공구의 날을 세우기 위해서 연삭기에 초기 처음 재생할 때를 까지를 공구의 수명으로 잡는다. 공구 수명의 범위를 그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구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면 절삭 속도입니다. 절삭 속도. 그래서 이 공구 수명을 판정하는 그 수명식이 4-3 테일러의 공구 수명식해서요. 테일러의 공구 수명식해서 VT의 N승 이퀄 C. 그래서 스몰 n과 C는 상수입니다. V는 절삭 속도고요. T는 공구 수명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공구 수명 시간 T. T는 이제 단위가 미닛. V는 절삭 속도니까 메타 퍼 미닛. 그렇게 해서 N과 C는 조건에 따른 상수로 보면은 됩니다. 일종 이제 실험식이죠, 실험식. 이 실험식에 그 대수 그래프를 보면은 세로축을 절삭 속도로 놓습니다. 메타 퍼 미닛으로 놓고 가로축은 절삭 시간 T로 놓죠. T는 미닛으로 놓습니다. 미닛으로 놨을 때 V와 T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절삭 속도가 얼마고, 그러면 절삭 속도가 얼마다 그러면 쭉 와서 이제 이 로그 그래프에 만나는 점에서 쭉 내려오면 시간 t가 얼마겠구나 딱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수평축과 이루어지는 이 각을 세타로 놓겠습니다. 세타로 놨을 때 이 세타를 가지고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죠. 탄젠트 세타가 n이에요. 탄젠트 세타 값을 스몰 n으로 놓습니다. 상수 스몰 n으로 놔요. 스몰 n 이렇게 다. 이거는 이제 로그 스케일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테일러 공구 수명식을 표현하는 그래프는 로그 그래프죠. 대수 함수 그래프다. 대수 함수 그래프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스몰 n은 그렇고요. 스몰 n은 그렇고 라지 c는 공구라든가 공작물 절삭 조건에 따른 상수값입니다. 4-3식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뭐 계산 문제가 나오고는 그러지는 않아요. 말 문제가 나오거나 공구 수명식과 관련된 말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또 이 경험식을 또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가로 3번에 보면은 공구 수명 판정 방법에서 나와 있죠. 공구의 수명 판정 방법. 세 가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가공을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가공면에 이상한 그 반점이 생겨요. 이상한 무늬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런 경우, 절삭 가공 후 가공면에 강택이 있는 무늬 또는 점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두 번째는 제품의 치수의 변화가 생길 때. 내가 얻고자 하는 제품의 치수보다 더 큰 치수로 제품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공구가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일정량의 마모가 진행이 됐으니까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품의 치수의 변화가 생길 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공구 날 끝에 인선 반경이 일정량 마모 마멸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하면요. 주불력의 변화는 없는데 배불력이나 이송불력이 증가할 때에도 공구 수명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 이거죠. 공구 수명 판정 방법으로서 이 세 가지 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절삭정의 주불력에는 변화가 없는데 배불력 또는 이송불력이 급격히 증가할 때 절삭 공구의 수명 판정 기준이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리를 해 두시고요. 보통 절삭 공구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고속도강이죠. 고속도강입니다. 고속도 공구강. 고속도 공구강이 일반 절삭 재료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입니다. 그런 고속도강의 수명 판정법으로는요. 그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가공면에 강택이 있는 무늬나 점이 발생한다. 그 내용하고 하나 더 판정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절삭정의 주불력에는 변화가 없는데 배불력 또는 이송불력에 변화가 생길 때, 즉 고속도강, 고속도 공구강의 공구 수명 판정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하고 첫 번째 가공면에 강택이 있는 무늬나 점이 생긴다. 그 내용.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공구날에 일정량의 마멸이 생겼을 때, 이 조건의 경우는 이제 경질합금 공구의 경우에는 공구날에 일정량 마멸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제 판정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어떤 재료가 됐든지 간에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가공하여 완성된 제품에 일정량의 치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 가로 4번에 보면 절삭 공구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절삭 속도입니다. 영향을 주는 순서로 나와 있죠. 절삭 속도, 이송 속도, 절삭 깊이 순으로 절삭 공구 수명에 영향을 준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절삭 속도다. 그거는 이제 테일러의 공구 수명식을 봐도 아는 거죠. 이 테일러의 공구 수명식을 보더라도 절삭 속도가 가장 영향을 주는구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가로 5번에 공구의 마멸, 공구의 파손이죠. 공구의 파손. 공구의 마멸에는 세 가지의 그 표현이 있어요. 크레이터 마멸, 플랭크 마멸, 치핑. 이렇게. 그래서 크레이터 마멸이나
플랭크 마멸은 한 번씩 출제가 좀 됩니다. 치핑은 뭐 나온 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물론 제 기억이 뭐 100%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이트 마멸이나 플랭크 마멸, 마멸로 표현하거나 또는 마모로 표현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레이트 마멸 같은 경우는 절상날을 보게 되면 절상날이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이트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때 이제 공구의 윗면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파이는 공구의 윗면 부분이 균열이 가서 파이는 이런 이제 파손 형태가 크레이트 마멸입니다. 공구의 윗면이 칩에 의해 움푹 파여지는 현상입니다. 하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파여지는 현상이고요. 플랭크 마멸은 이 부분, 요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여유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윗부분은 이제 경사각이죠. 경사각이고 여유각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마모가 돼가지고 평행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행하게 이렇게 되는 현상. 그리고 측면도 앞에서 뒤쪽으로 오면서 약간 좀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경사가 져 있죠. 구배가 져져 있어. 구배가 져 있는데 이 부분도 공작물하고 이제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은 마모가 되겠죠. 그죠? 그런 현상. 그런 형태의 그 마모 현상, 마멸 현상이 플랭크 마멸입니다. 교재에서는 공구의 측면이 절상면에 평행하게 마멸되는 현상. 플랭크라고 하는 부분은 요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마모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해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마모가 되는 이런 현상도 플랭크 마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핑은 이제 충격에 의해서 이빨이 빠지는 거죠. 이빨들이 충격에 의해서 이빨들이 빠지는 이런 현상을 치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끝의 일부가 파괴되어 탈락하는 현상을 치핑, 즉 절상날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치핑이고, 정상적으로 가공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마멸 형태에는 크레이트 마멸, 플랭크 마멸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엌칼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님이 가끔 이제 부엌칼, 어머님이 쓰시는 그 부엌칼을 이제 그 숫돌에 이렇게 갈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본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해서 사용 안 하죠. 버리고 사다가 쓰면 되니까. 또 그 정도로 또 이빨이 빠질 정도로 칼을 오래 사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날 끝 부분이 그 마모가 된단 말이죠. 무뎌지면서 또 충격을 받게 되면 이제 부러져 튕겨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뭐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빨이 빠지는 현상이야. 치핑. 예. 그래서 크레이트 마멸, 플랭크 마멸은 꼭 봐두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6번째 보면 절삭 온도 측정법이 있어요. 절삭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지금 발생되는 열이 어느 정도 된다. 온도로 측정해서 볼 수가 있죠. 원리까지는 세부적으로 봐둘 필요는 없지만 종류는 좀 봐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삭 온도 측정법으로 맞는 것 골라라, 틀린 것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뭐 그 원리 어떻게 해서 측정하느냐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종류 좀 봐두시고요. 칩의 색깔, 빛깔에 의한 방법, 그다음에 썸머 컬러에 의한 방법, 그리고 컬러 미터에 의한 방법, 삽입된 열전대에 의한 방법, 복사, 고온계에 의한 방법, 공구와 공작물의 열젠대로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6가지 측정법이 있습니다. 종류만 좀 봐두면 그 부분은 될 것 같고, 어쨌든 시험에 나온 적은 있다 이거죠.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정도, 측정법의 종류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여섯 번째. 절삭 공구의 재료.
절삭 공구의 재료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 재료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절삭 공구의 재료, 기계 재료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기계 제작법에서도 공부해 두시고 기계 재료에서도 공부하시고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는 그 과목에서는 스킵하고 넘어가도 지장은 없겠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절삭 공구의 재료 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절삭 공구의 구비 조건, 일단 이제 절삭 공구의 구비 조건을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재료가 있고 이렇게 재료가 있어요. 재료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삭 공구가 접촉을 해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단단해야 되겠어? 이 재료보다는 공구가 단단해야죠. 공구가 단단해야 돼. 공구가. 그리고 굉장히 고온이죠. 가장 중요한 게요. 높은 온도 하에서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온도 상태에서 절삭 공구가 무뎌져서는 안 돼요. 무뎌진다기보다는 절삭 공구가 연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온 경도가 높아야 돼. 고온 경도가 커야 돼요. 고온 경도 아주 중요하죠. 당연히 재료보다는 공구의 재질이, 공작물의 재질보다는 공구의 재질의 경도가 좋아야 돼. 높아야 돼. 그리고 고온 경도가 좋아야 돼. 절삭 저항이 발생합니다. 충격이 발생하게 되죠. 충격이. 강인성이 커야 돼. 강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내충격성 우수해야죠. 강인성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형성도 좋아야 됩니다. 성형성.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야죠.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또 마찰을 일으키잖아. 가공하면서. 마찰을 일으키죠. 마찰을 일으키니까 내 마모성 또는 내 마멸성도 좋아야 되고요. 좋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절삭 공구의 구비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삭 공구의 구비 조건. 가공 재료보다 강인성이 클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고온 경도, 인장 강도와 내 마멸성이 클 것. 성형성이 용이할 것. 마찰이 적고 가격은 저렴할 것.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절삭 공구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절삭 공구 재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절삭 공구의 종류. 일단 강이죠. 강이야. 재료도 보통 강이란 말이죠. 강은 철입니다. 철. 우리가 금속을 분류할 때 철과 비철금속으로 구분하죠. 이렇게. 이 철의 종류에 보게 되면 순철이 있고요. 강이 있죠.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주철이 있습니다. 주철. 순철은 탄소 함량이 0.03% 이하의 철을 순철. 강은 탄소 강하고요. 특수강으로 구분합니다. 이 특수강은 합금강이라고 표현하죠. 합금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탄소강은 탄소 함량이 0.03에서 2.0%까지를 탄소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철은 탄소 함량 2.0에서 6.68%까지를 주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탄소강은 탄소 함량이 0.03에서 2.0%까지. 합금강은 이 탄소강에다가 다른 비철 금속들을 혼합을 시켜 놓은 강이 특수강, 합금강이죠. 텅스텐이라든가 크롬, 몰리브덴, 바나디움 등등을 첨가시켜서 특수강 이렇게 구분합니다. 철금속을 일단 구분하자면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해요. 좀 공구도 결과적으로 철이란 말이죠. 강이죠, 강. 그래서 탄소 공구강이 있고 특수 공구강이 있어요. 탄소 공구강,
특수공구강 있습니다. 자, 교재 재료를 보게 되면 탄소 공구강은 탄소 함량이 0.6에서 1.5%대 고탄소강에 열처리를 해서 만든 재료입니다. 탄소 공구강은 300에서 350도씨 정도까지는 경도 및 강도가 유지가 돼요. 300에서 350도씨 정도까지는 강도가 유지가 됩니다. 보통 이제 저속도의 경절삭용에 사용이 됩니다. 저속도 경절삭용. 경절삭, 중절삭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발생되는 절삭 저항이 크냐 작냐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절삭 저항이 작으면 경절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절삭 저항이 크면 중절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경절삭, 중절삭의 그 구분은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로 보면 줄이나 정, 쇠톱날, 펀치 등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공구강 보는데, 자, 탄소 공구강 하면은 탄소 공구강 하면은 케이스 규격 표기가 STC예요. 스틸, 카본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텐데, 탄소 공구강의 케이스 규격이 STC 1종에서 7종까지, 이건 이제 등급 표시죠, 등급. 1에서 7까지는 등급 표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 등급은 탄소 함유량을 표현해. 탄소 함유량을 표현을 하고요. 번호가 낮을수록 탄소 함유량이 높습니다. 이 등급이 높을수록 탄소 함유량이 적고요. 이 등급이 낮을수록 탄소 함유량이 많아. 그래서 기계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다음 중 탄소 함량이 가장 큰 탄소강, 탄소 공구강의 공구강이 어느 것이냐, 1번 STC 1, 2번 STC 2, 이런 식으로 등급을 줌으로써 탄소 함량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공구강의 표기는 STC, KS 규격 표기는 STC, 뒤에 나오는 등급 표기는 결과적으로 탄소 함유량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탄소 공구강은 주로 용도 기억해 두세요. 용도, 줄, 정, 쇠톱날, 펀치 등의 사용이 되고 있다.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겠죠. 즉, 절삭 공구 중에서 가장 좀 등급이 낮은 게 이제 탄소 공구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탄소 공구강. 저속도, 경절삭용, 온도는 300에서 50도씨 정도까지 고온 경도가 유지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이다 말이죠. 두 번째, 합금 공구강. STS로 표기가 되죠. 합금 공구강. 특수강입니다. 합금강, 특수공구강, 합금강, STS.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스테인리스 강도 SUS, 서스라고 해서 SUS로 이렇게 표기가 됐지만, 스테인리스 강도 결과적으로는 합금강의 종류죠. 합금강의 종류니까 STS로 해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규격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탄소 공구강에다가 탄소 공구강, 즉 0.75에서 1.5% 탄소강에 텅스텐, 크롬, 니켈, 바나듐 등을 첨가시켜서 만든 강이 합금 공구강입니다. 합금 공구강. 그래서 450도씨 정도까지는 강도나 경도가 유지가 된다. 탄소 공구강보다는 합금 공구강의 고온 경도가 높죠, 그죠? 높아요. 대표적인 합금 공구강의 종류 WC 크롬강, 텅스텐 크롬강, 그리고 탄소 바나듐강에서 정리는 해놨는데 그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합금 공구강 하면은 0.75에서 1.5% 탄소강에 텅스텐 크롬, 니켈, 바나듐을 첨가한 강이다. 합금 공구강. 케이스 규격 표기는 STS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속도강. 일반적인 절삭 공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고속도강이다.
케이스 규격 표기는 SKH입니다. 그래서 0.7에서 1.5% 탄소의 고탄소강에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바나디움 등을 첨가시켜서 열처리해서 담금질 후 뜨임과 같은 열처리를 해서 만든 재료가 고속도강이다. 그래서 고속도강은 600도씨 정도의 고온 경도가 유지가 됩니다. 600도씨 정도에서의 고온 경도가 유지된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 다음 표준 고속도강이라고 해서요. 탄소강에 0.18%의 탄소강에 크롬 18%,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디움 1%가 함유된 강이 표준 고속도강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표준 고속도강의 성분, 탄소강 외에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디움 1%, 그래서 18-4-1 고속도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8-4-1 고속도강, 표준 고속도강 얘기하는 거고요. 텅스텐, 크롬, 바나디움 합금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와 같은 이제 텅스텐계 그 고속도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발트계 고속도강도 있고, 분류는 뭐 표준 고속도강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그래서 고속도강의 그 의미하고 표준 고속도강하고 600도씨 정도의 고온 경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면은 이 절삭 공구 중에서 열처리를 해서 만든 절삭 공구의 종류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 봤던 탄소강, 탄소 공구강, 합금 공구강, 고속도강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는 절삭 공구의 종류 중 요 세 가지는 열처리, 담금질과 같은 열처리를 해서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뜨임 처리도 하고 이와 같은 열처리가 된 절삭 공구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면 이제 주조합금이 있어요. 주조합금. 주조합금은 가공 정리했었죠, 그죠? 주형 틀에다가 샘물을 준비해서 샘물을 부어가지고 굳혀서 두들겨서 단련시켜갖고 만든 재료가 주조합금이에요. 주조합금. 이 주조합금의 대표적인 게 스텔라이트입니다. 스텔라이트. 주조합금은 열처리가 불가능하고요. 경도가 매우 좋습니다. 경도가 고속도강보다도 고온 경도가 좋아요. 고온 경도가. 그리고 상온에서는 고속도강보다 약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상온에서는 고속도강보다는 약해. 그러나 고온에서는 주조합금이라고 하는 게 주조경질합금이야. 주조경질합금이 고속도강보다는 경도가 좋아요. 상온상에서는 약하지만 고온상에서는 강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스탈라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성분 기억해 두세요. 텅스텐, 크롬, 코발트, 탄소. 텅스텐, 크롬, 코발트, 탄소. 스텔라이트. 주조경질합금의 대표적인 합금이 스텔라이트다. 성분은 텅스텐, 크롬, 코발트, 탄소다. 기억해 두시고. 고온 경도 및 내모면성이 아주 좋고 600도씨 이상에서는 고속도강보다 경하지만 취성이 커진다. 잘 깨진다 이거죠. 충격을 받으면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다섯 번째 보면 소결초경합금. 소결초경합금은 분말야금법으로 만든 합금이죠. 분말야금법이라고 하면 가루죠. 분말이면 가루잖아, 가루. 그죠? 가루를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면서 수소의 그 어떤 흐름 속에
놓아두게 되면 이것이 이제 소결이 돼요. 굳혀진다 이거죠. 분말들이 서로 뭉쳐서 딱딱해지는 이런 이제 현상을 이용한 가공 방법이 이제 분말 야근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밀가루 같은 것들 가루잖아요. 밀가루 가루죠. 가루인데 이제 물 붓고 적당히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면 이제 또 이렇게 숙성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딱딱해지면서 굳지요, 그죠? 물론 이제 분말 야근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 상태에 있는 물질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수소 기류 속에 노출을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소결이 돼서 굳어지는 단단해지는 이런 형태의 가공 방법, 분말 야근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결 초경합금 또는 초경 소결합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주조 경질합금보다도 단단하죠, 이게. 텅스텐이라든가 티타늄, 탈륨, 몰리브덴, 지로쿠늄, 과 같은 탄화물에다가요, 코발트나 니켈 등의 분말을 수소 기류에서 소결시켜서 만든 합금이 소결 초경 합금입니다. 약 1200에서 1200도씨 정도에서도 고온 경도가 유지가 됩니다. 1100, 1200도씨 정도에서도 고온 경도가 유지된다. 소결 초경 합금. 이런 고속 정밀 절삭에 적당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고온 강도가 크나 취성이 있고 고속 정밀 절삭 등에 적당하다. 소결 초경 합금. 그리고 이제 6번째 보면 이제 세라믹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라믹도 이제 소결 초경 합금의 한 종류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결 초경 합금의 금속 탄화물에는요. WC, TIC, TAC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금속 탄화물 하면 이렇게 WC, TIC, TAC. 그래서 텅스텐, 티타늄, 탈륨, 몰리브덴, 지로쿠늄 등의 탄화물, 코발트, 니켈 등의 분말을 수소 기류 중에서 소결시켜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생성되는 금속 탄화물. 금속 탄화물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 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런 이제 소결 초경 합금의 상품명에는요, 위디아, 카볼로이, 탄갈로이, 그리고 다이알로이, 탄갈로이, 다이알로이, 그리고 미디아가 있어요. 미디아. 이렇게 소결 초경 합금의 상품명. 일단 시중에는 뭐 소결 합금 이런 표현보다는 위디아, 카발로이, 탄갈로이, 다이알로이, 미디아 이런 표현들이 상품명이 더 이렇게 좀 통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위디아는 요거는 독일에서는 소결 초경 합금을 위디아, 상품명 위디아. 카볼로이는 영국. 카볼로이는 미국이네. 미국. 탄갈로이, 다이알로이는 요건 일본. 일본 애들. 이렇게. 미디아가 영국. 미디아가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영국.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소결 초경 합금의 상품명 미디아, 카볼로이, 탄갈로이, 미디아 이런 것도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속 탄화물. 자, 이 부분까지 소결 초경 합금. 그래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면 세라믹 공구가 있습니다. 세라믹 공구. 세라믹의 주성분, Al2O3,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Al2O3, 산화알루미늄. 세라믹 공구의 재질, 자주 나오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Al2O3. 주성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산화물이나 또는 탄화물 등을 첨가시켜서 소결시켜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결초경합금의 또 예로 볼 수 있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뭐 신소재에 해당이 될 정도로 세라믹이 각광을 좀 받았었죠. 이렇게 세라믹 재질. 이렇게. 고온 경도가 아주 좋습니다. 고온 경도가 아주 좋아요. 딱딱해요. 취성이 커요. 취성이 커. 자, 단점은 충격에 약하다는 거죠. 취성이 큰 재료들은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두들기면 잘 깨지죠. 세라믹 하면은 시험이 나오는 게 주성분이 뭐냐. 그 다음에 세라믹의 그 성질로, 특성으로 맞는 것 또는 특성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 세라믹 하면 단단하다, 취성이 크다, 고온 경도가 높다. 고온 경도가 높다. 약 1500도씨 정도에서도 고온 경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 반면에 충격이나 진동이 수반이 되면 잘 깨진다. 왜? 취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공 시에는, 세라믹 공구로 가공 시에는 절삭류는 또 사용하지 않는 이런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서밋 공구. 서밋 공구, 이건 성분을 좀 알아두세요. TICN, 탄지라 티탄이라고 표현합니다. 탄지라 티탄, TICN, 서밋 공구의 주성분. 서밋 공구는 그 초경합금보다도 단단하죠. 초경합금보다는 고속 절삭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공구 수명도 길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8번째 보면 이제 다이아몬드 공구.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로 알려져 있죠. 고온 경도, 강도가 좋습니다. 반면에 충격이 커요. 그래서 비철 금속 그 가공에 사용이 되는데 고가죠. 고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공구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재질은 아니죠. 상당히 고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정도에서 절삭 공구를 좀 봤는데, 이 8가지 중에서도 소결 초경합금까지 5번까지는 서로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점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 5가지만 놓고 봤을 때 탄소강, 합금강, 고속도강, 조조경질합금, 소결초경합금 이렇게 5가지만 놓고 봤을 때 고온 경도가 가장 큰 게 뭐냐? 고온 경도가 가장 큰 게 소결초경합금 1100에서 1200도씨 정도까지 견딜 수가 있고, 그 다음이 600도씨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주조경질합금이 고속도강보다는 고온 경도가 좋죠. 600도씨 이하에서는 고속도강이 더 좋습니다. 주조경질합금보다는. 그러나 600도씨 이상에서는 주조경질합금이 고속도강보다는 고온 경도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00도씨 이상에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소결초경합금, 그 다음에 주조경질합금, 스텔라이트, 주조경질합금,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강, 합금공구강, 그리고 탄소공구강 이런 순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삭 공구 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절삭 공구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공구까지 좀 보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절삭제, 절삭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